내가 가지고 있는 실비가 몇 세대 실비인지부터 정확하게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보장 내용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고, 이번 5세대 실비 개혁에 대해서 과연 실비 전환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계속 유지하면서 가지고 가야 될지, 이 실비를 갖고 있다면 누구나 고민하는 내용들을 제가 전부 다 정리해가지고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요즘 5세대 실비보험 때문에 정말 말들이 많은데요. 원래는 작년 하반기에 출시를 목표로 진행했었는데 아직까지도 금융당국과 보험사와의 조율이 되지 않아서 계속 연기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올해 상반기쯤에는 출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실비가 없으신 분들은 5세대가 출시되기 전에 지금 판매하고 있는 4세대로 가입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전에 실비를 가입하신 분들은 향후에 출시될 5세대 실비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실 텐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인 재가입 여부라는 게 있는데요. 2013년 4월 이후 가입자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정 기간 5년 아니면 15년이 지나게 되면 그때 판매되고 있는 실비인 5세대나 6세대, 7세대 등으로 강제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보장 내용이 변경되는 걸 뜻하는데요. 예를 들어 2015년 3월에 2세대 실비를 가입하셨다면 15년 후인 2030년도에 판매되고 있는 실비 상품으로 변경이 되는데, 지금 실비가 아무리 좋아도 내가 나이를 많이 먹었을 때 보장이 약해진다고 생각을 한다면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 재가입 주기에 관한 내용은 제가 계속해서 재차 강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비를 가지고 있더라도 이번 5세대 개혁안 내용은 꼭 알고 가셔야 되고요. 먼저 내가 가지고 있는 실비가 몇 세대 실비인지부터 정확하게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보장 내용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고, 세 번째는 실비를 13년 4월 이전에 가입하신 1, 2세대 가입자와 이후에 가입하신 2, 3, 4세대 가입자분들은 이번 5세대 실비 개혁에 대해서 각각 어떻게 준비를 해서 대비를 해야 하는지, 마지막은 내가 가지고 있는 실비, 이거를 과연 실비 전환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계속 유지하면서 가지고 가야 될지, 이 실비를 갖고 있다면 누구나 고민하는 내용들을 제가 전부 다 정리해가지고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20대 분들은 사실 보험에 별로 관심이 없으실 테고, 30대나 40대 분들은 사실 우리 부모님들의 실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저희가 공부해가지고 알려줘야 되잖아요. 50대, 60대 분들은 실제로 병원을 지금 자주 다니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번 5세대 실비 상품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영상은 50대, 60대 분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 잘 따라오실 수 있게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먼저 각 세대별로 내용을 알아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실비가 몇 세대인지부터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내가 가입한 실비가 몇 세대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언제 가입했는지와 갱신 주기, 재가입 주기까지 내용이 모두 필요합니다. 간혹 가입한 날짜만 알려주시고 몇 세대 실비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계신데, 이게 이렇게 보장 내용이나 시기에 따라 8단계로 나눌 수는 있지만 같은 시기에 여러 개를 판매했던 구간도 있기 때문에 100% 정확하지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17년 4월이 되었을 때에도 이제 1년 동안은 기존 2세대와 새로운 3세대 실비를 동시에 판매를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입 시기 하나만으로 이제 판단을 하는 거는 조금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갱신 주기와 재가입 주기까지 있어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표를 가지고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릴 텐데요. 편의상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8단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먼저 보험증권이나 상품 설명서가 없으신 분들은 지금 영상 잠깐 중지하시고요. 이 해당 보험사에 전화하셔가지고 고객센터나 메일이나 팩스로 받아주시면 되는데, 내 실비가 가입되어 있는 보험사조차도 만약에 모르시는 분이라면 조금 반성을 하시고 내보험 다보여라는 홈페이지에서 조회를 해보시면 어느 보험사인지 확인이 가능하실 거예요. 제가 링크도 더보기란에 주소 남겨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증권이 준비가 됐다면 이렇게 세 가지를 직접 확인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실제로 실비보험 관련해서 상담을 해드렸던 건인데 예시로 몇 개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증권 사진인데 가입 시기 2013년 8월이면 자 3단계에 해당이 되네요. 여기 1년납 1년 만기가 갱신 주기를 뜻하는데요. 1년 주기로 보험료가 변동하기 때문에 보험에서는 납입 기간과 이 보장 기간인 만기로 갱신 주기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갱신 종료는 15년, 이게 바로 재가입 주기를 뜻하는 건데요. 이제 2세대와 3세대를 보면 재가입 주기가 15년인 거 보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15년 후에는 갱신이 종료되면서 그때 판매하고 있는 새로운 세대의 실비 상품으로 보장 내용이 변경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 실비보험은 정확하게 2세대 실비 3단계에 해당이 되네요. 다음 거 한 개만 더 살펴보면 2016년 9월이네요. 여기 실손이라고 써져 있는 4개가 실손의료비 보장 특약입니다. 1년 갱신형, 이분 지금 나이가 47세인데 최대 62세까지로 써져 있기 때문에 15년의 보장 기간에 재가입 주기까지 확인되어 2세대 5단계 실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아마 보장 내용도 살펴보면 급여 90에 비급여 80%로 확인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먼저 내가 가지고 있는 실비보험이 몇 세대고 이 8단계 중에 몇 단계 실비에 해당하는지를 알아야지 제가 앞으로 설명해드릴 내용을 온전하게 가지고 가실 수 있으니까요. 혹시 지금 시간이 늦어가지고 고객센터 전화가 어렵거나 뭐 증권이 있더라도 나이가 조금 많으셔서 혼자 확인이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위에 있는 번호로 전화 주시거나 댓글에 카카오톡으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직접 주민번호 등 여러 가지 정보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제가 전산에서도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친절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편하게 연락 부탁드릴게요.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세대별 실비의 특징들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 텐데 09년 7월까지 판매했던 1세대 실비에 관한 내용입니다. 1세대 실비를 이 표준화 이전 실비라고 불리우는데요. 2009년 8월 표준화가 되기 이전의 실비는 지금과 달리 보험사마다 보장 내용이나 한도, 자기부담금 등 현재 종합보험처럼 다 다르게 판매를 해왔었어요. 회사별로 최대 한도가 2번은 3천, 5천, 1억, 통원은 10만원, 20만원, 30만원 이렇게 다 다릅니다. 1세대 실비의 장점은 자기부담금 없이 100% 보장에 재가입 주기가 없어가지고 이 보장이 만기 때까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정말 보장에 있어서는 완벽 그 자체 상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모든 거에 장점만 있지는 않겠죠. 이 단점으로는 보험료가 굉장히 비싸다는 건데요. 이 5년 갱신형이라서 보험료가 5년마다 인상되지만 그 인상폭이 굉장히 가파르기 때문에 보통 이 보험료 부담이 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여기에 만기가 80세까지 있기 때문에 90세나 100세까지 보장을 받는 분들에게는 이 부분이 조금 아쉬울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2세대로 넘어와서 09년 8월부터 13년 3월까지 2단계부터는 실비가 표준화가 되면서 이 전 보험사의 실비 보장 내용이 전부 다 똑같아졌거든요. 이때부터 지금 판매하는 실비까지 회사별로 보장 내용은 다 동일한데 이 보장 내용은 90%의 갱신 주기 3년, 이 재가입 주기가 없는 마지막 시기의 실비 상품입니다. 마찬가지로 보장이 좋기 때문에 단점은 보험료가 비싸서 유지하는 게 부담이 되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1세대보다 자기부담금이 10% 정도 생기기는 했지만 만기가 100세까지라서 굉장히 길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재가입 주기가 없기 때문에 보장 내용이 끝까지 간다는 걸 봤을 때 저는 이 개인적으로 1세대보다 더 좋은 실비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 2세대 실비 3단계 13년 4월부터는 이 보장 내용은 다 동일하긴 하지만 갱신 주기가 1년으로 짧아지고 이때부터 재가입 주기 15년이 생겼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가입한 보장 내용이 평생 가는 게 아니라 15년 후에 그때 판매하고 있는 실비 보장 내용으로 바뀐다는 건데요. 5세대를 넘어서 6세대, 7세대, 8세대까지 간다면 아마 보장적인 측면에서는 많이 약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보험료가 점점 더 저렴해지는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 지금이 아니라 미래에 내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아플 때를 대비해서 이 실비를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재가입 주기가 있다는 거는 메리트가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이 드네요. 4단계, 5단계는 기존 3단계보다 자기 부담금의 비급여가 90에서 80%로 줄어들었는데요. 그 다음 17년 4월부터 3세대 실비가 착한 실손이라는 이름으로 판매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보험료가 많이 저렴해진다는 뜻에서 이 착한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대신 보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 3대 비급여인 도수치료나 증시치료, 체해충격파, 비급여 주사, MRI, MRA 등의 이 보장 내용이 80에서 70%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이게 사실 별거 아니라고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이 도수치료나 체외 충격파뿐만 아니라 비급여 주사 안에 수액이나 영양주사, MRI 등 실제로 실비를 가입하신 분들이 자주 청구한다고 느끼는 내용들에 대해서 보장이 좀 줄었기 때문에 아마 가입자분들은 조금 영향이 많이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 3세대 7단계 내용은 단독 실비거든요. 예전에는 이처럼 종합보험 안에 실비 의료비가 특약으로 들어가 있었는데요. 현재는 실비보험이라는 이름으로 단독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보장 내용은 6단계와 모두 동일합니다. 마지막은 현재까지 판매되고 있는 4세대 실손 8단계입니다. 이 기존 3세대와 차이점을 보면 급여가 90에서 80%로 줄어들었고 이 비급여는 70%로 동일하게 보장 면에서는 큰 차이가 나지는 않는데요. 이 중요한 거는 비급여 할증제와 재가입 주기가 15년에서 5년으로 짧아졌다는 거예요. 기존까지 실비보험 상품은 내가 아무리 청구를 많이 하더라도 이 내년 실비보험료에 영향이 가지가 않았는데 21년 7월부터 판매한 4세대 실비부터는 이 자동차 보험처럼 청구를 많이 하게 되면 그만큼 보험료가 할증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됩니다. 직전 1년간 비급여 청구 수령액이 1원부터 100만원까지는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이 100에서 150만원까지는 100% 할증이라서 2배, 이 150만원에서 300만원은 200%라서 3배, 300만원 이상은 300%는 할증이 돼가지고 보험료가 4배가 됩니다. 물론 보험금 청구 이력이 없으면 5% 할인이 들어가기도 하는데요. 해당 할증 기간은 계속 이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1년 동안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25년도에 청구를 많이 해가지고 만약에 26년도에 할증이 되었더라도 27년도에는 26년의 청구 기록으로 다시 계산이 되기 때문에 26년에 청구를 별로 하지 않았으면 다시 이게 보험료가 줄어들겠죠. 그리고 급여 청구액이라는 전혀 무관하고요. 비급여 청구액 기준으로 계산이 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어찌됐든 청구액에 따라서 보험료가 비싸지는 건 이 소비자 측면에서는 별로 좋은 얘기가 아니겠죠. 4세대부터는 5년 주기로 굉장히 짧아졌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아쉽습니다. 21년 7월이 되자마자 4세대 실비를 가입했다면 5년 후인 2026년 7월에 그때 만약에 5세대 실비가 판매되고 있다면 저 때부터는 4세대가 아닌 5세대 실비 내용으로 보장 내용이 변경된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최대 자기부담금 목록이 보일 텐데요. 예전까지는 병원비가 아무리 비싸더라도 그 실비에서 나오는 자기부담금이 최대가 200만 원이었는데 이 실비 혜택을 받았음에도 내야 할 돈이 만약에 내 자기부담금이 500만 원이라도 200만 원만 납부를 하면 됐거든요. 4세대부터는 급여만 최대 200만 원이고 비급여는 상한선이 없어졌다는 것도 굉장히 아쉬운 내용입니다. 사실 급여보다는 비급여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이게 최대 부담이 200만 원이라면 병원비에 대한 부담이 사실 크게 없을 텐데 저는 다른 내용보다도 이 부분이 가장 크게 변화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5세대 실비 개혁에 대해서 실비를 그대로 유지할지 아니면 4세대로 전환을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5세대가 나온 이후에 전환을 할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제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5세대 실비보험 관련해서는 아마 올해 중으로 출시가 될 것 같은데요. 아직 100% 정확하게 나온 건 아니지만 금융감독원에서도 이렇게 반영이 될 예정이다 정도까지는 나온 상황이거든요. 가장 크게 바뀌는 건 과다 의료 서비스 유인을 억제하는 면에서 이 비급여 부분에서 중증과 비중증을 나눠가지고 이 산정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비중증에 대한 보장이 많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보장도 50% 정도고 한도도 1년에 1,000만 원, 면책되는 부분들도 많아지기 때문에 예상했던 대로 이 4세대 실비보다 보장이 많이 약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실비 전환이라는 게 먼저 뭔지 설명을 드리면 말 그대로 기존에 가지고 있는 내 실비를 현재 판매하고 있는 실비로 전환을 시켜준다는 뜻이거든요. 옛날 실비는 보장이 좋은 만큼 보험료가 더 비싸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이 되는 분들에게는 전환도 한번 고려를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이 5세대 실비 출시를 앞둔 이 시점에서 실비 전환 관련해서는 가장 먼저 재가입 주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제가 언급을 드려야 되는데요. 1단계와 2단계에서는 재가입 주기가 없기 때문에 해당 보장 내용이 변하지 않고 만기 보장 기간까지 끝까지 간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보통 계약 전환을 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 아는 설계사 혹은 콜센터에서 그냥 실비 전환하라고 연락이 와가지고 이 재가입 주기에 관련된 내용을 제대로 설명도 해주지 않고 보장이 조금 약해지는 대신 보험료가 이만큼이나 줄어든다 이런 식으로 안내를 받아서 전환을 결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자, 이러면 나중에 갑자기 5세대나 6세대 나중에 판매되고 있는 실비로 보장 내용이 바뀌면서 이 보장이 약해진 거에 대해 크게 후회를 하실 수가 있는 건데요. 실비 전환은 언제나 할 수 있지만 다시 원래 실비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부분을 꼭 명심을 해주셔야 됩니다. 1, 2단계 실비는 보장이 너무 좋기 때문에 정말 이거 하나만 있어도 보장이 90에서 100%잖아요. 내가 나이가 들어서 병원비에 대한 리스크가 거의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때 가입한 실비를 갖고 있는 고객분들한테는 정말 내가 지금 보험료를 낼 돈이 없어가지고 이 실비를 해지할까 말까 하는 정도가 아니라면 최대한 유지하라고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건강해가지고 보험료만 납부를 하시는 분들에게도 아프실 거잖아요. 그때를 대비해서 유지를 하라고 좀 권장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때 실비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합보험 안에 실비가 특약으로 들어가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 납부하고 있는 금액이 전부 이 실비보험료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이게 쓸데없는 게 많이 들어가 있다면 최대한 그 보장 내용들을 삭제해가지고 실비 금액만 남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13년 4월 이후에 3에서 7단계 실비를 가지고 계신 분들 또한 유지를 하는 게 맞다고 보는 게
사실 이 실비를 전환하는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납부하고 있는 내 실비료가 부담이 돼서인데요. 40세 남자 기준으로 보험료가 이 정도 하기 때문에 1세대가 아닌 2세대, 3세대 정도는 사실 전환을 하더라도 보험료가 크게 줄어들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보험료가 부담이 된다면 이 실비를 건드릴 게 아니라 이 다른 종합보험이라든지 뭐 종신보험, 저축보험 같은 거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건드려야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이 실비보험 상품을 건드리는 거는 전 좀 아니라고 봅니다. 1순위는 무조건 실비보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모든 실비가 전환을 하지 않는 게 좋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실비 전환이 유리하다고 보는 시점은요. 이 재가입 주기가 15년짜리인 뭐 3에서 7단계 실비를 가입을 했는데 이걸 옛날에 가입해가지고 재가입이 뭐 1년 정도밖에 남지 않은 분들이라면 이제 곧 이 판매될 5세대 실비로 재가입이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러기 전에 현재 판매 중인 이 4세대 실비로 전환을 해가지고 4세대로 5년 정도 보장을 받는 플랜으로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13년 4월에 2세대로 실비 가입을 했다면 이 15년을 더해가지고 2028년 4월에 판매되고 있는 5세대 실비로 재가입이 될 텐데요. 이 지금 26년 1월에 4세대 실비로 전환을 한다면 2031년 1월까지는 4세대 실비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 거니까요. 이 기간이 뭐 3, 4년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 나이가 어리신 분들은 크게 영향이 없겠지만 이게 60대, 70대 분들에게는 사실 짧지 않는 시간이거든요. 이러한 상황이라면 저는 4세대 실비로 전환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실비 관련해가지고 제가 전체적인 내용을 쭉 달려와 봤는데요. 오늘의 강의 포인트 정리해가지고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재차 강조드린 재가입 여부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13년 4월 이후에 가입하신 분들은 5년 혹은 15년 후에 그때 판매되고 있는 실비로 강제 전환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 내용이 실비를 이해함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영상 내내 계속 보이게끔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건데요. 두 번째는 제가 지금 몇 세대에 몇 단계 실비를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 하는데요. 단계별 실비 내용을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보장 내용이나 갱신 주기, 재가입 주기, 자기 부담금 최대 한도, 뭐 단독 실손 등등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무엇보다 이 재가입 여부를 중점적으로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재가입이 없는 실비와 재가입이 있는 실비 둘 다 이 실비 전환은 제가 가능하면 하지 말고 유지를 하는데 실비보험을 납부할 여력이 힘들다면 이걸 전환을 해가지고 줄일 게 아니라 다른 종합보험이나 종신보험, 저축보험 등을 해지하는 게 맞고 해당 실비가 종합보험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험료가 정말 온전히 실비보험료인지도 꼭 한번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에도 순수 실비보험료 납부가 부담되는 경우에는 해지가 되는 것보다는 금액을 줄이기 위해 이 전환을 고려해 보시고요. 재가입이 얼마 남지 않는 실비의 경우에도 조만간 5세대가 출시가 되니 그 전에 4세대로 미리 전환을 해가지고 4세대 실비로 보장받는 걸 권장드리고 싶어요. 사실 실비는 영상에서 설명해 드리는 거 이외에도 내용들이 정말로 많이 방대합니다. 이게 깊게 들어가면 각 단계별로 이렇게 되는 내용들과 안 되는 내용들까지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부적인 내용들은 영상에서 모두 다 다루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위 연락처로 전화 주시거나 이 댓글에 카카오톡 문의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비 이외에 모든 보험 상품, 전보험사를 다 비교해가지고 상담, 설계까지 제가 다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릴게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